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스캔 SNTV 정광윤의 시사진단을 맡은 정광윤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서 한 달여 전에 끝난 4.11 제19대 총선 이후에 전개되고 있는 최근의 정세와 그리고 곧 다가올 대선 전국에 대해서 전망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에 대해서 작년 11월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바 있는 대한민국 4.0의 이수원 대표를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대표님. 바쁘신데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언론에서는 일제히 친박근혜 당으로 신당이 바뀌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미 박근혜 정당으로 새누리당이 당명을 바꾸는 순간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데요. 명실공히 박근혜 정당으로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박근혜 전 대표가 금년 12월에 대선 본선에 과연 하게 될지 보게 될지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약보다는 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결국에는 그 한쪽 정파가 그 정당의 모든 그 당직 지도부를 구성하게 되면 결국 순혈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자연의 법칙에서도 순혈주의는 다 도태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이 친박계 인사들로 앞으로 있을 당직이나 국회직까지도 다 친박계 인사들로 싹쓸이 그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대선에서 오히려 큰 역풍을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비주류 쪽에서는 완전 국민 경선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결과가 얼마나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완전 국민 경선제 도입을 이제 주장하는 쪽은 이제 소위 지금 이제 현재 경선률로 봐서는 이제 승산이 좀 떨어진다는 쪽, 우리가 볼 때는 좀 약세 후보들의 주장이라고 봅니다. 경선률은 무엇보다도 실험판에서 싸파 싸움하고 똑같습니다. 현재의 그 경선률을 보면 새누리당은 당심 50%, 민심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심을 절대로 지고 있는 박근혜 후보 측 입장에서 보면 바꿀 이유가 없겠죠. 다만 이 완전 국민 경선제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한테 후보를 선택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은 역선택의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뇌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그걸 또 약세의 후보들은 그 기대를 하는 거고, 또 지금 강세인 박근혜 쪽은 그걸 그런 이변을 아예 두지 않겠다는 생각인데요. 지금 그 정당 정치의 훼손을 그 근간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당심을 반영하는 안으로서는 그나마 좀 합리적인 안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 전체를 생각한다면 나는 어떤 제도든 받아들일 수 있다. 나는 좀 유연한 사실을 가지는 것이 본인의 대선 가도에 도움이 될 텐데 너무 좀 이렇게 경직되게 일축해버리는 자세는 조금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결국 포용이라는 거는 생각이 좀 다른 사람, 다른 세력을 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경선 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지금 당직 인선이나 지도부 구성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정말 그 순혈주의에 빠지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경계를 해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경선 룰의 부분은 이제 서로가 이제 후보가 되는 소위 실험판의 삿바 싸움이라 그러면 삿바를 좀 더 유리한 위치에서 지겠다는 이 싸움에 있어서는 그 선수들이 서로 양보를 잘 안 하는 거고요. 대신 저는 다른 부분이라도 유연하게 좀 열면 이런 그 포용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좀 덜 들을 텐데, 무슨 인사도 이게 다 그냥 싹쓸이를 한다든지 이렇게 가면은 정말로 박근혜 쪽은 모든 걸 다 독식하는구나, 그렇게 되면은 좀 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완전국민경선뿐만 아니라 비주류 진영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뭐 새누리당의 냉정한 현실을 보게 되면 비주류의 어떤 존재감도 그렇고 공감도 사실은 굉장히 약합니다. 대중 지지율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당연히 당의 어떤 조직세도 지금 차이가 월등하게 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떤 비주류의 어떤 목소리가 그 울림이 굉장히 지금 적은 상황이고, 국민이라도 이게 설득을 하고 국민들이 호응이라도 얻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약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류의 목소리가 과거 어느 때 그 후보 경선 때보다 약하지 않느냐, 거의 2002년도 이해창 총재가 후보가 될 때보다 더 약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봅니다. 이해찬 박지원 연합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정권을 탈환해 오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보고 저는 봅니다. 굉장히 전략적인 최적의 조합이라고 저는 보는데 상당히 위협적인 면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해찬 박지원 연합 만약에 현실화될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당 지도부 체제가 구축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야권의 대선 판도, 본선 이전에 대선 판도에 도움이 된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이 경선, 야권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쨌든 이제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이 집권을 했던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이제 DJ가 집권을 했던 거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을 했던 그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보면 그 두 개의 선거의 구도상으로 보면 결국에는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충청을 연대해내고 다시 이인재라는 소위 영남을 분할해나는 제3의 후보, 이런 복잡한 구도를 짜서 승리한 게 DJ의 승리였습니다. 이건 굉장히 가정이 많죠.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이제 그걸 재현하기는 어렵죠. 노무현에게는 DJ에게도 훨씬 더 좀 단순하다고 보는데, 그건 뭐냐면 영남을 갈라치기를 해낼 수 있는 영남 출신의 후보를 대고 호남의 절대적 지지를 얻고 이제 충청의 지지를 끌어내는 이런 구도로서 선거를 치른 거죠. 결국 PK 박근혜 지금 후보는 PK이지 않습니까? PK 후보를 다시 내세워가지고 호남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충청은 어떻게든 무슨 다른 정책이든 뭘 통해서 끌어들이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구도를 짠다면 결국 PK 후보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친노 플러스 친호남 결합이라는 것은 결국 후보는 친노 쪽 진영 내지는 PK, 지역적으로 보면 PK 진영에다 주고 호남이 밀어주는 노무현 승리 방정식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유력한 야당 후보를 보면 문재인, 김두관, 또 장애 있지만 안철수 다 PK, 이상하게도 공통점이 PK 출신이라는 거고, 그 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선두주 그룹을 형성할 것 같고, 수도권 기반의 손학규, 그리고 호남 기반의 정동영, 정세균, 상당히 이제 약세 후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일에 박지원 대표, 이해찬 당대표 체제가 이루어진다면 제가 보건대는 민주당은 이해찬, 박지원 두 분 모두 강성이랄까 경험이 풍부한 그런 프로페셔널한 지도부라고 볼 수 있다면, 새누리당 황우여 당대표, 이양구 원내대표 체제는 상대적으로 좀 온건파였고, 또 이제 관료 출신들이니까 정치 얘기보다는 실무 행위가 가까운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여야가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훨씬 전략적이고 또 정치공학적으로 굉장히 또 정무적인 또 능력이 뛰어나고 이슈 파이팅도 아주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그 공격을 과연 잘 방어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좀 되고요. 원 구성 자체는 과거보다는 조금 잘 넘어가지 않을까. 다만 원 구성 이후에 소위 그 폭로전, 난타전 이런 것들은 아주 격렬할 걸로 판단됩니다. 통합진보당 사태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진보당 사태가 어떻게 전개해야 될까요? 막장 드라마 보는 것 같습니다. 경기 동부연합이라는 지금은 구당권파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맞겠죠. 구당권파 쪽의 어떤 목리, 어깃장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면 저는 그 이석기, 김재현 당선자의 어떤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국회의원 배지가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을 뒤에서 조정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배후, 그 배후의 어떤 그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 이 사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세력,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의 두려워하고 국민의 질타를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태의 해결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언론이나 사회단체나 또 정치 세력이 일률적으로 그 진보당의 당권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것입니까? 왜 이 진보정당이 이렇게까지 실망하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NL은 이제 민족해방, 미국의 식민지로부터의 어떤 해방이 중요한 이 나라의 과제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북한의 주체 사상을 따르게 돼 있고요. 그 뿌리가 지금까지 내려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체 사상을 따른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바라본다는 것하고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영도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보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눈은 별로 두렵지도 않은 거죠. 국민의 어떤 지지를 가지고 또 그 정당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정당은 결국 국민의 힘으로 대출시켜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 대한민국의 진보적 가치를 또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을 대신한 정당이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낡은 형태의 낡은 사상으로 무장한 낡은 진보는 대출이 되겠죠. 다만 그게 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는 거고, 막장 드라마 막판까지 가야지 그게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진보당의 문제는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적 지형이 상당히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